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미지 메이킹 파트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빡빡하게 해도 30시간 정도 해야 이렇게 조금 편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24시간이다 보니까 6주에 맞춰서 짜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생들도 바로 시험 봐가지고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공부는 내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자기 게 되지 않아서 시험을 보기가 너무 어렵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나의 목소리로 듣는 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뭐 이렇게 뇌리에 박혀서 기억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실제로 이제 시험을 또 보려고 하면 시험에는 뭐 내가 보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만약에 이 과목을 시험 본다라고 하면 다시 책을 정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팀즈 들어가서 학습 자료실 한번 봤나요? 여기 파일 들어가면요. 여기 파일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예.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거 올려놓긴 했는데, 이제 공부 방법, 우리가 딱 24시간 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중에 그 교재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재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사회를 같이 풀려고 노력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하고 사회 풀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수업 중에 이제 이 풀이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 사전에 풀어오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생산성 공부의 모의고사 3회분을 지금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될 거고, 요거가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족도 조사에서 조금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목적이 여러분 흥미가 아니고 자격증 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응시한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확인된 걸로 4명, 이 4명이 요번에 붙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 같이 열중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4회분은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모의고사가 올라져 있거든요. 어차피 생산성 본부에서 그 내놓은 문제들 중에서 문제은행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4개는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하나든 이 4개를 다 다운받아서 오늘 배운 분야에 대해서 미리 풀어보는 것도 공부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고 교재를 보고 책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캐치가 빨라져요. 예. 저런 지문에서 나오더라. 이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지난번 동계 특강 때, 그러니까 작년 동계 특강 때는 우리가 시간이 12시간밖에 없었어요. 예, 12시간 내에 할 때는, 그때는 학생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풀이를 먼저 했어요. 자, 문제풀이를 2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빠르게 하고, 다시 이제 2개를 더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는데, 요 나머지 2개는 학생들이 풀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때보다는 2배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우리가 단원 2까지 나가고 나면 여러분들 그 한 주에 한 번씩 이 문제 50분 정도 푸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내일부터는 아마 이 예시 문제 1번 풀어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시간에 요거 풀어 오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꺼번에 다 풀어 놓으면 그 다음 강의할 때 여러분이 다 몰리고 궁금한 거 묻고 내가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 문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그 생산성 본부에 올려 있는 모의고사 3개를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이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올려놨거든요. 예. 여러분 미리 좀 풀어보세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딱 6주 내에 끝내려고 하면 저런 문제를 미리 풀어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올리고, 예, 나는 답을 빨리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해분이라도 모의고사를 더 풀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틀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틀리면 시험 문제에서 안 틀려요. 네.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모의고사 오늘부터 강의 끝나고 한 챕터씩 풀어볼 수 있을까요? 4개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문제는 뭐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자, 여러분 확인했죠? 이제 모의고사 우리 지금 채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예, 다 할 거라고 믿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저 모의고사에서 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풀어봅시다, 우리 같이.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메이킹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때 얘기했듯이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서는 조금 더 이해보다가는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자, 1번, 2번, 이제 3번. 내일이 이제 제일 힘든 날, 이제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갈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단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표정 이미지, 그 다음에 상황별 제스처 이미지, 그 다음에 패션 이미지, 보이스 이미지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영화 킹스맨의 대화를 보면요.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내가 고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우수해 보인다고 해서 이게 우수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 진정으로 고귀한 거라는 거죠. 즉, 과거의 내 모습에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 내가 만들고자 했던 내 모습으로 와 있는 게 이게 더 고귀한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타인의 시선보다가는 예, 내가 중요하다는 거고, 내가 이미지 메이킹에서 이렇게 내 모습을 바꾼다는 것은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기를 바라는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미지 메이킹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조지 5세 아들이자 영국 왕실의 후계자인 에드워드 8세가 이제 이임사를 할 때 떠나올 때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로 하여금 왕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뒷받침 없이 왕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문제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왕실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왕으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예,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내가 떠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지키고 나가려고 하면 이런 사회적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왕실에서는 어때야 한다는 조건을 내밀게 되는 거고, 그게 부합하지 못하면 결국엔 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맞지 않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서 이미지 메이킹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이미지가 개성이 있고 독특하다고 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미지, 결국에 이 이미지가 기업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면접 보러 가고, 예, 그 다음에 면접에 응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바꿔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 여러분들 가장 이미지 메이킹 하면 가장 우리의 머리에 딱 스치는 게 승무원이잖아요, 승무원. 이 승무원들의 복장부터 태도, 말씨, 그들이 하는 그 기내에서의 서비스 모두 다 그 회사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사실 트레이닝에 의해서 기업에서는 브랜드와 맞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하도록 하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타인의 얼굴을 보고 매력이나 호감도, 그 다음에 공격성 등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1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나오는 프로들에 보면 그 형사분들이 딱 이렇게 영감적으로 이렇게 경찰서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자범이네, 자범. 오늘 뭐 훔치다 걸려서 들어오네. 아, 저 사람은 뭐 사람에게 신체에 뭐를 입혔네. 이렇게 거의 100% 맞춘다고 해요. 한 10년 근무하면. 그 이유가 이들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감지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자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눈을 딱 보면 한쪽을 응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좌우 막 보고 주변을 막 보고 이 전체적인 걸 보고 하는 이 눈으로 이 눈썰미가 좋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경찰서도 들어온대요. 그게 생활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자범이구나 이렇게 안다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1분이면 해결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맞는 기업의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고 자질을 갖추려고 하죠. 자, 인간의 뇌는 0.01초라는 짧은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신뢰 여부를 판단한대요. 근데 이 호감과 신뢰 여부는 지극히 여러분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여러분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 예. 그 객관적이면 문제가 덜 생기겠죠. 이게 주관적인 게 문제예요. 주관적인 게. 예. 자기의 경험과 내가 A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저런 표정, 저런 말투, 저런 옷, 저런 표정을 가진 사람들은 착해 보여. 나하고 얘기가 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첫인상이요. 한번 인식이 되면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개인의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주관적 요소가 무언지 몰라서 우리가 너무 어렵죠. 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한번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이 퇴사한 적이 있어. 근데 신입사원 중에 그와 외모가 비슷한 사람이 딱 들어왔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상사는 벌써 쟤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선입견을 갖는 걸 되게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이 사람의 경험과 이 사람의 지식 내에서 벌써 선입견이 생겨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주관적 요소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나와 내가 호감을 느끼거나 신뢰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각자의 주관과 각자의 경험에 딸려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면접이 어려운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장점은 살려주고, 나의 단점은 좀 보완하는 형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미지 개념이 뭐냐, 이제 이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이미지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아미고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모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미테이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가 있으면 그것을 모방해서 그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미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선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과 심상,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예.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면 이런 이미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인간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예.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일련의 신념, 아이디어, 인상의 총체예요. 일련의 신념은 바로 그거죠. 딱 봤는데 저 사람 호감형이네. 저 사람 신뢰할 수 있겠네. 저 사람 좀 폭력적일 것 같아.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이렇게 하는 각자 개인이 가지는 그 신념. 예. 아이디어는 생각이죠, 생각. 어떠할 것 같다. 뭐 이런 인상이 주는 총체. 이런 것들을 이미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속성은 여러분들이 84페이지를 좀 보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문으로 싹 섞여 나오는데 이미지란 예쁜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쁜 얼굴이 아니고 목소리의 높이, 억양, 얼굴의 표정, 자세와 같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미지는 예쁜 얼굴을 얘기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고 목소리의 높이, 억양, 얼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비언어적 수단을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분류할 때는요. 외적 이미지, 내적 이미지로 분류하죠. 우리는 보통 이미지 하면 외적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용모, 복장, 표정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을 통해서 형상화되는 거, 겪어봐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외적 이미지라고 하고요. 내적 이미지는 그 사람의 심성, 생각, 습관, 감정, 지식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이고 정신적, 정서적 특성을 고유하고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친구를 많이 보다 보면 그 친구는 침착해. 그 친구는 어떤 질문에 지금 답 안 했지만 심사숙고하는 형이야. 이런 것들은 이 외적 이미지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내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두 개를 다 합쳐서 이미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외적 이미지만을 얘기한다? 아니죠.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를 모두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외적 이미지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용모, 복장, 표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적 이미지는 심성, 생각, 습관, 지식. 예, 내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라고 분류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이미지. 이거는 바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에서. 예, 기업 이미지. 거기에 맞게 만들어 놓는, 교육해 놓는 이미지. 그러니까 승무원 생각하시면 돼요. 예, 승무원. 예. 어느 항공사의 승무원. 예. 이렇게. 자, 그래서 행동, 태도, 사회적 지위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 타인이 지각하고 인지하여 기억하는 상. 아, 저런 스타일, 저런 머리를 하고 다니면 승무원일 텐데, 어디 승무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다 사회적 이미지죠.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타인이 인지했으면 하는 이미지. 결국에는 이거죠. 우리는 개인이 가진 이미지를 사회적 이미지로 변화시켜서 면접할 때 요걸 통해서 나를 선택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에 맞춰야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사회적 이미지를 이미 트레이닝 하고 있는 학과가 있죠. 어디예요? 학교 수업 중에 일상생활 중에 아예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트레이닝 하고 있는 학과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볼 수 있어요. 보기만 해도 누군지 알아. 어디예요? 어느 학과? 한 두세 군데 있던데. 그렇게 접목시키면 여러분이 사회적 이미지를 기억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같아요?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도 나갔구나. 네. 있던데. 자, 어디 무슨 과? 항공서비스학과. 네, 또 하나 있어요. 네, 맞아요. 항공서비스학과. 복장 딱 그렇게 하고 수업 받고 그게 이제 그런 복장에도 익숙해지고 그런 머리의 모양이라던가 또 그렇게 그 유니폼 같은 걸 딱 착용함으로써 나는 항공서비스학과야 라고 인식하게 하고 또 그에 맞게 행동하게 하죠. 예, 군사학과 또 있어요. 유니폼을 기억하시면 떠오를 거예요. 호텔 조리학과나 예, 제과제빵학과 예, 유니폼 다 입고 예, 조리복 입고 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외식경영학과. 바로 이런 것이 사회적 이미지를 일단 인식시키려고 외부적으로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쉽죠. 고등학생들한테 이거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서 이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음,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안 틀리겠구만, 사회적 이미지는. 네. 그래서 이 사회적 이미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것을 전하는 거죠. 예, 생각해보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미 이루어져 있고, 맞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이미지 단어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다 마지막에 V를 붙여요. 예, 음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I는 인텔리전스에서 지적 이미지.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항공서비스 학과든 뭐 우리가 뭐 중국어 학과든 뭐 일본어 학과든 경영학과든 그 분야에 맞는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이런 지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이죠. 마스크, 표정 이미지, 그 다음에 애티튜드, 태도 이미지, 그 다음에 그루밍, 복장 이미지, 그 다음에 이모션, 감정 이미지, 예. 그 다음에 보이스, 네, 음성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이 이미지 단어 더하기 V로 해서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것들을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의 이미지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이를 할 때도 이런 그 지적 이미지, 그 내적 이미지죠. 지적 이미지는. 그다음 표정 이미지, 외적 이미지, 태도 외적, 복장 외적, 감성 내적. 예. 보이스 외적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스는 또 구분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앞쪽의 거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라고 네,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세요. 예. 그 다음에 요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 관리에 필요한 옷씨.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요.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솜씨, 자, 맵씨, 말씨, 마음씨, 글씨. 자, 여러분, 솜씨는
어떤 일을 잘하는 거, 능숙하게 처리하는 거, 이거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행동, 태도, 이런 것들. 근데 맵시는 복장이죠, 복장. 단정함, 깨끗함, 인상. 근데 말씨, 보이스, 음성 이미지. 정확한 말, 바른 말, 따뜻한 말, 밝은 음색.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약어를 쓰는 거는 친구 간에 좋고 사적으로 관계를 가져가는 건 대단히 좋지만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약어를 쓰는 게 결국에는 자기네들만의 언어를 쓰는 거니까 좋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회사에 가서 상사나 이런 사람하고 이제 문자를 할 때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유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정중하게 사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냥 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뭐 교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서도 감정을 순수하게 나타내서 이렇게 속상해요, 슬프네요 이런 마음으로 쓰이는 거니까 지금은 여기 요 공간 내에서까지 양해가 되는 거지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고객에게 아우 죄송해요 처리가 못돼서 마음이 아프네요 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인 거죠. 밝은 마음, 밝은 생각, 따뜻한 마음, 따뜻한 생각. 자, 여기에 접속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 하나 이야기해보면 전화를 받을 때 아, 저 사람이 내 개인인 박은숙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 줄 담당자에게 얘기하는 거지 나에게 말하는 건 아니야. 나 개인적인 공격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예,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고 밝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글씨는 성격과 고향을 나타내고 바른 글씨. 요즘 컴을 많이 사용하니까 거의 문서가 인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 되어 있는 문자를 많이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손글씨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가면 가끔 자격시험 중에 2차 필기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서체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렇게 큰 용지에다가 하나 가득 써야 되는 풀이에서 이 글씨가 엉망이면 심사자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이게 가독성이 떨어지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점수를 더 낮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이 가지는 거라. 그래서 이런 필기시험 쓸 때는 펜도 한 가지로 써야 되지만 여기에 쓸 때 이렇게 내가 글씨체가 안 좋다라고 하면 적어도 서론, 본론 구분할 때 이렇게 들여쓰기 이런 거라도 좀 해줘야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어떤 얘기에 뭐 장점이면 줄줄줄 쓰는 게 아니라 번호로 해서 1번 장점 뭐, 2번 장점 뭐, 3번 장점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필체는 좋지 않아도 가독성을 올릴 수 있는 이렇게 되거든요. 필체 연습도 좀 하는 게 좋고요. 필체 연습은 바르게 바꿀 수 없으니까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래서 글씨 이 부분도 하나의 자기 이미지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인 지각 이미지. 이게 뭐냐면 타인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성격, 욕구, 감정, 외모, 음성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 대인 지각 이미지의 형성 시 자신의 경험이나 사고를 바탕으로 타인을 평가하게 되고 지각 대상과의 사고작용에 의해서 이미지가 형성된다. 무슨 얘기냐면 첫인상은 주관적으로 자 여기라는 이 자, 박 씨라는 사람이 홍 씨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이럴 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식 속에서 주관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오래기가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인상이 바뀌기 시작하기도 하고, 마지막 인상이 예, 가장 인상에 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인 지각 이미지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거든요. 네. 한번 보면은요. 이런 대인지각 이미지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방해하는 요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 중간에 매개가 되는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 A라는 사람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런 얼굴인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러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거. 그 다음에 외모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뭐랄까 편안한 얼굴이 아닌 인상, 인상이 강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인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 연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험악한 뭐 이렇게 범인 이런 역할 많이 한 사람들은 다른 역할 뭐 그 멜로 이런 거에서 자기 안 뽑아준다라고 하죠. 뭐 최근에 이정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멜로를 했었는데 자기가 이런 그 약간의 인상 강한 것들을 많이 하고 나니까 절대 그쪽에서 자기 불러주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들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 선입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암묵적 편견. 이거는요, 말하지 않아요. 내면에 있는데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편향된 태도.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와 얘기하고 일 때 항상 그 사람하고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을 때는 약간 무표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른 타인이 볼 때 저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감정,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좀 좋아하는 그 강도가 높지 않은가 봐. 이렇게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걸 암묵적 편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후광 효과는요. 타인의 매력적인 특성이 다른 특성을 평가하는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 연예인들이 이런 거 많죠. 예를 들면 연예인 누군가의 이미지가 예,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 영향이 가는 거야. 에이,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설마 사람을 때렸겠어? 뭐 때릴 만한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 뭐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약간 폭력성이 있을 수 있고 그거 감추어 놓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특히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장 많이 쓰는 게 CF예요, CF. 그래서 CF 계약할 때 뭐 당신이 이런 계약 조건 안에 유지하면 우리가 개런티를 주지만 이런 이미지를 해할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벌이신다면 위약금 2배를 물어내셔야 돼요. 바로 당신의 이미지가 우리 회사의 이미지인데 당신에게 생각했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계약서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완성적 예언.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예요. 이게 뭐냐면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 예. 그 다음에 연인 간에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른들이 콩깍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보이는 거예요. 멋져 보이고 저 사람이 남보다 나아 보이고 예, 내 선택에 만족스럽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귀인 오류. 타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그 내면에 있는 태도와 의미를 추측하여 판단하는 것. 아,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추측건데 그거 그 의도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엄마,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설 선물로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 근데 그 누구는 그런 거를 받았다고 하대?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나는 필요 없다는 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거 받았다는데 그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좀 얘를 좀 만들어서 붙였지만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자기 합리화. 이건 자기 죄책감이나 자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선택적 입장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수를 했어. 근데 이게 고의적은 아니야.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에이 그냥 내가 좀 창피하고 말아야지. 그런데 이걸로 크게 다른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하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 같은 거 이런 거를 자기 합리화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예.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타인을 이미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보아주고 그런 것들을 방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형성 과정은 한번 볼게요.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냐는 거죠.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자, 제일 처음에 눈에 보는 지각 과정.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고 주관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 부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딱 상황에서 지각을 인식하는 거. 자, 저 친구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와서 제 행동하는 거 보니까 어려울 때 진정한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이라는데 쟤는 겪어보니까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지각 과정에선 그게 요 상황만 놓고 보면 지각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물론 사고 과정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상황상 상황 그 하나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그거를 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고하는 과정은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되어서 개인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만약에 이 친구가 나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이미지는 굿. 그럼 이거는 지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만 딱 놓고 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친구가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아, 쟤 너무한데? 라고 느끼는 건 그냥 그 순간순간에 지각하고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 두 개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옛날에는 이러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러했는데, 그렇다면 하고 요거를 생각해가지고 전체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는 거. 이게 사고 과정이죠. 근데 감정 과정은 지각과 사고 이전에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딱 봤는데 그 친구, 아유, 뒤통수 치게 생겼어. 라고 느낀다거나, 아유, 저 친구는 사귀면 사귈수록 진득한 친구일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미지. 딱 너는 내 친구일 것 같다는 이런 내 감정에서 딱 튀어나오는 걸 감정 과정이라고 해요. 사실 다 요것도 주관적이고, 요것도 주관적이고, 예, 요것은 조금 그래도 객관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 과정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 관리 과정이에요.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매니지먼트 할 거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이미지를 점검하는 단계가 1단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나를 알고 남을 알면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로 갈 건지 컨셉을 정하는 단계가 2단계. 그런 다음에 그 좋은 컨셉을 정한 거에 맞게 내가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옷은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는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단계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 이미지 컨셉이 이제 모델을 정할 수도 있고요. 뭐 멘토 같은 걸 정할 수도 있죠. 예. 그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라고 산업 디자인 하는 교수님의 멘토와 경쟁 상대는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해요. 과거에 있지만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런 걸 많이 했듯이 나도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난 세계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내가 앞서갈 수 있을까? 이런 정신적인 멘토라고 해요. 자기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이런 컨셉일 때 바로 이런 멘토를 정하고 그와 닮아가고 그와 모방된 행동. 우리가 이미지가 이미테이션 이렇게 발전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완료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너 진짜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네. 널 보면 그 사람이 떠올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뒤에 있는 후광이 있는 어떤 사람의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 거를 찾아가서 완전히 내 걸로 체득하는 과정.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일단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점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델을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생각 아니면 그 뭐 외모적인 거, 이미지인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아 박은숙 하면 저런 이미지 걔는 노력형이야 뭐 이런 거 걔는 뭐 참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를 어디에서라도 줄 수 있게 내게 되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지 관리 과정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미지의 개념과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예, 메이킹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미지의 개념 우리가 앞쪽에서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마음에서 떠오르는 심상, 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 이미지, 그다음에 뭐 표정 이미지, 뭐 복장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보이스, 음성 이미지까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라면 이미지 메이킹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네. 앞쪽에서 보았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요. 사회적 지위에 맞게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를 최상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는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최상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 향상을 위해 개인이 노력해서 하는 것을 전부 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 향상 능력까지 효과가 생기죠. 열등감이 생기면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그럼 대인 관계가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모두 바꾸어서 존재감을 통해서 대인 관계에서 당당한 관계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 이미지 메이킹이. 외적 이미지를 강화해서 긍정적인 내적 이미지를 끌어내는 시너지 효과.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앞쪽에서 가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그 사람의 외적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너 누구 같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 이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하려면 내면화 시켜야 되겠죠. 나의 내부에서부터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예, 이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죠. 시너지 효과. 그래서 자신의 본질과 장점을 훌륭하게 표현하느니 겉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굴이 예쁘다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의 인식 차이를 제거하고 축소하는 거. 자, 원래 내가 가진 주관적 자아와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 자아가 갭이 있다면 얘를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누구, 저렇게 봐도 누구, 내면도 외면도 바로 누구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마지막 이미지 내면화 단계가 드는 거죠. 자, 이미지 메이킹에서 외모라 하면 생김새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쁜 얼굴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외적으로 풍기는 분위기, 표정, 헤어스타일, 패션, 자세, 매너, 화술, 억양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사람의 분위기. 이것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여기 딱 보면 승무원의 이미지. 예.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머리 모양, 표정, 웃을 땐 어떻게 하라, 자세는 어떻게 하라, 어깨는 내려라. 그 다음에 복장은 꼭 승무원복을 입어야 되고 하물며 이분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쓰시는 승무원용 가방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6단계가 있는데 메이킹하는 6단계를 한번 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알라. 예. Know yourself. 그 다음에 자신을 모델을 선정하라. 이게 이제 멘토 선정을 하는 거죠. 모델. 그 다음에 모델 yourself. 그 다음에 자신을 개발하라. Develop yourself. 그 다음에 자신을 포장하라. 이제 노력 단계인 거죠. Package yourself. 자신을 팔아라. Market yourself. 그 다음에 Be yourself. 자신에게 진실하라. 이게 바로 내면화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6단계는 조금 인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시면 예, 요 단어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내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고 싶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지는 이미지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목표 이미지와 현재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신이 되고 싶은 이미지, 그러니까 모델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이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보는 거죠. 근데 타인에게 물어본 자기 이미지.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보내는 어떤 이미지. 그럼 여기와 여기에 갭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갭을 예, 축소시키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개발을 위한 계획, 나 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연출을 위한 계획. 이거는 뭐예요? 연출을 위한다는 거 나를 이제 포장한다는 얘기잖아요. 포장. 이제 포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광고를 위한 계획. 이거 결국엔 파는 거죠. 마켓에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어떻게 보면 요즘 여러분 광고에 의한 계획 중에 여러분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부캐? 예. 이 부캐가 또 하나의 광고에 의한 나를 팔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동안 보던 나의 이미지는 이러했지만 내가 가진 이미지 중에는 사실은 더 자유로운 나는 이런 모습일 때예요. 라고 하는 이거를 부각시켜서 예, 사람들의 사회적 이미지 속의 나를 또 다른 나로 확장시켜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파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시간이 되면 요 내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 그다음에 자신이 되고 싶은 이미지,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나를 바라보는 거죠. 타인을 말해주는 자신의 이미지, 그다음 개발을 위한 계획, 연출을 어떻게 하고 광고를 어떻게 해서 나는 어떤 이미지로 가겠다. 예, 이렇게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 나실 때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과목이 수업을 자격증 과정 아니면 이거 한번 해보면 또 되게 재밌고 나누어 보면 좋은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고 연습할 땐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해요. 예, 나와요. 예, 외워야 해요. 꽤 많은 효과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그 효과는 영향력이잖아요.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초두 효과.
이게 첫인상 효과예요. 예. 처음에 제시되는 정보가 나중에 제시되는 정보보다 기억에 훨씬 오래 남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환영해주는 직원은 이 사람이 다음에 가서 조금 불친절해도 아, 저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전혀 나를 모르던 옛날에도 그렇게 환하게 반겨주었는데 오늘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다른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예, 고객을 대하는 거에서도. 그래서 첫 대면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으면 이 초두 효과 때문에 나중에 상황은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서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해하는 거, 이 사람 묻지도 않고, 이 사람이, 아, 저 사람 오늘 무슨 일 있나 보다. 아유, 내가 오늘은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두 효과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신상품이 나왔을 때 여기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작품이 좋다 구두 효과가 올라가서 이미지는 상승되는데 우리가 신차를 하나 개발해서 내놨더니 여기 부품에 한 달 만에 리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차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바꿔서 리콜 다 해주고 다시 개선해서 다시 제품이 나와도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그 차가 그때 처음에 나오자마자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리콜했던 차잖아. 지금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초두 효과 때문에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이런 것까지 하죠. 내 차 바꿔줘. 그냥 다른 차로. 그리고 이거 수리해서 주는 거 나 안 탈래. 그래서 리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초도 효과가 주는 영향. 아무리 개선해도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 인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초도 효과. 그래서 첫인상 중요하고요. 처음에 좋은 인상 주면 다 이해가 갈 수 있다. 처음의 정보와 이미지는 이후에 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차단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모를 때도 환영해 줬는데 오늘 어디가 아프거나 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차단해서 아예 부정적인 게 못 들어오게도 해준다는 거죠. 처음에 부정적이면 그러면 여러분 계속 잘해도 계속 부정적인 요소가 작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첫인상 때 이 사람이 환대를 안 해줬어.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물건 사러 또 가니까 내가 물건 살 것 같으니까 나한테 잘하는 것 같아. 아,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매출의 대상으로 보지 고객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은 진심으로 대해줘도 이렇게 그 진심을 차단하는 효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나쁘면 아무리 잘해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너무 힘들어요. 뒤쪽에 가서 이제 요거를 바꾸는 효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자,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세고 질투심이 강하고 질투심이 강해요. 6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걔는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세며 질투심이 강해 라고 얘기하는 거와 처음에 질투심 강하고 고집세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근면하고 똑똑해 라고 얘기했을 때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쪽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A와 B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느 사람이 더 좋은 이미지를 받을 것 같아요? 자, A와 B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좋은 이미지를 초두 효과에서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것 같아요? B가 더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것 같아요? 자, A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질문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냐면 박은숙이 얘기할 때 주은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느낀 그대로 얘기할 때 A처럼 얘기하길 원해요? B처럼 얘기하기 원해요? 거의 똑같은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고 내가 설명해서 그래. 근데 내가 이 설명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뭐 주은이가 지금 대답했으니까 주은이가 주은이는 똑똑하고 근면해요. 그리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며 질투심도 좀 강한 편이긴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주은이는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비판적이고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근면하고 똑똑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여기 앞쪽에 오는 거, 이 선두에 서는 이미지가 더 먼저 부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 긍정에 가려서 부정이 약화돼 보이게 하는 거, 이것이 초두 효과예요. 처음에 무엇을 언급하느냐. 근데 처음에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 뒤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을 할 때 여러분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보이게 해야 그 좋은 것이 나머지 부정적인 것을 약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에서 누구를 설명할 때 앞쪽에서 얘기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면접 보러 갔는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온 사람과 우리는 만약에 은행이라고 생각해봐요. 옷을 청바지에다가 티셔츠를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서 면접 볼 때. 근데 겪어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장점도 많고 성격도 더 좋아요. 근데 면접 보는 사람은 이 사람 겪어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면 누구를 뽑으실까요? 은행이라면. A.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온 사람. B.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모자 쓰고 온 사람. 여러분 누구? A를 뽑겠죠. 은행에서는 당연히. 예. 그래서 면접 보러 갈 때 복장 깨끗이 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 복장이 주는 이미지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와 면접관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다른 성적들이 좋아서 면접 점수는 낮았지만 이 사람이 채용이 됐다라고 겪어봤는데 이 사람이 훨씬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쾌활하고 유대관계 좋고 고객과 서비스도 잘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 자, A와 B 중에 누구를 저 대기업에 보내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시킬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 면접관이 인사에 뭐 그쪽 분야를 담당한다면 B 안 보내고 A 보내죠. 자, A 보내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이 관계 프로젝트에는 B를 투입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B는 관계 좋고 신뢰 잘하고 하지만 첫 초두 효과의 이미지는 A가 낫거든. 또 이 사람 복장 자유롭게 하고 갈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인에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효과가 초두 효과예요. 그러니 고객이 왔을 때 처음에 좋은 인상을 딱 줘버리면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온다 그래도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아주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관계 요지를 잘하면. 그래서 초두 효과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처음 손님으로 가면 직원들이 막 청소하고 정리하다가 다 같이 고객이 없을 때 다 같이 고객을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어쩌면 초두 효과를 노리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신 효과. 이거는요, 초두 효과하고 반대예요. 이건 뭐냐면 시간이 흐름으로써 가장 마지막에 제시는 정보가 인상을 판단하게 하는 거. 인간의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보다는 최근에 입력된 정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의 관계가 아주 소원한 관계이거나 가끔 일로 만난다거나 아주 관계를 매일 한다고 했을 때 이 매일 하는 사이에서 나오는 이미지 또는 이렇게 어쩌다 한번 몇 년에 한번 만났을 때 느끼는 마지막 이미지를 사람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최신 효과, 최근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자, 과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최근에 좋은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CF나 홍보 이런 것들 많이 바꾸죠.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불친절해. 그러면 이거 빨리 바꾸기 위해서 친절한 것들에 대한 뭐 드라마, 뭐 하물며 홍보물 다 만들어서 주고 하물며 뭐 친절과 관련된 어떤 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친절을 부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의 이미지만 가져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연예인 홍석, 요즘은 연예인 홍석천 이렇게 다시 돌아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여러분 이태원의 홍석천, 사업가 홍석천이라고 기억했죠. 이것은 지금 현재 홍석천은 사업가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최근 효과라고 해요. 학습 상황에서 처음 배운 것보다 나중에 배운 내용을 더 잘 기억하죠.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질문을 하면 에티켓과 매너도 잘 이야기하겠지만 아마도 오늘 배운
뭐 전화응대라던가 조문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얘를 이해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학습의 효과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최근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초두 효과와 반대. 왜 이 문제를 보냐면요. 어떤 사례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이거 무슨 효과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럴 때는 아, 뭐 이거 연예인 홍석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 중 배운 것에 대한 예를 놓고 얘는 무슨 효과를 설명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최근 효과, 최신 효과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효과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0분 쉬고 만날게요.